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외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한국의 상호 관세는 25%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이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절기 청명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건조하겠지만 식목일이자 한식인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오늘까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울은 오늘 아침 6도, 낮 기온 16도 등으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식목일이자 한식인 주말에는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 속에 강원과 영남 지방으로 고온 건조한 서풍이 불면서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엿새 넘게 경북 지역을 휩쓸었던 산불로 4만 5천 헥타르 넘는 임야와 주택 4천 채 정도가 탔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 금액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온 산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불길. 짙은 연기는 도로까지 가득 메웠고 불길을 빠져나가는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집, 창고, 공장 할 것 없이 온 마을이 화마의 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몽땅 타버린 집을 보는 주민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동네가 그 산 밑에 불이 다 나가지고 뼈대만 남고 전부 새카만 해갖고 집 몇 집 앞에 있는 거 몇 집 안 남고 전부 불이 싹 다 났어요. 경북 북부를 뒤덮은 산불로 피해를 본 주택만 4천 채에 이릅니다. 3,700헥타르, 여의도 12배 넓이의 농작물과 6천 대 넘는 농기계가 불타고 축사와 양식장, 어선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경상북도가 1,100여 명을 동원해 집계한 피해 금액만 7,300억 원. 오는 11일 조사를 마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이 넘을 거로 추산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에 경상북도는 통상 2~3달 걸리는 중앙정부의 절차를 간소화해 한 달 안에 복구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시주택과 예산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복구와 경제 재건에 예산을 중점 요청하고 각계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는 또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적극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구상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완전히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영남 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진화대원들이 노후화한 장비를 고치고 처우도 개선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헬멧에 녹이 쓸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장비에 문제가 많고 위험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필요한 기술은 선배에게 구두로 설명 듣는다며 훈련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생 포유류인 살개에서 검출됐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H5N1형과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재조합된 종류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염기 서열 분석 결과 해당 바이러스가 특이한 유전형은 아니었고
변이 부위 비교에서도 포유류 간 전파 가능성이 낮은 종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출된 바이러스는 이번 겨울 국내 야생조류에서 가장 흔하게 검출된 유전형이라며 살기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먹은 뒤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전남 화순에서 죽어가던 살기 발견됐으며 검사 결과 국내에서 포유류로는 처음으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 영암군 등 최근 구제역이 확산한 주요 원인이 농가의 백신 접종 소홀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양성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일부 개체의 백신 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영암군은 소 백신 항체 양성률이 9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항체 양성률이 80%에 못 미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 비율도 10.3%로 가장 높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은 영암군에서 13건, 무안군 1건 등 14건이 확인됐고 지난달 23일 이후에는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으면 오는 8일 이후 무안군 발생 지역 방역대부터 정밀 검사 등을 통해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mRNA 백신의 세포 내 전달과 분해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차세대 백신으로 주목받는 mRNA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mRNA 백신. mRNA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단기간에 제작할 수 있어 차세대 백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mRNA 백신의 효능을 이끈 핵심 물질인 변형염기의 정확한 작용 원리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포함해 mRNA 백신의 작동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mRNA를 제어하는 핵심 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유전자 과일을 이용한 노그아웃 스크리닝을 진행했습니다. 노그아웃 스크리닝은 유전자 과일로 개별 유전자를 제거한 뒤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 결과 세포막 표면에 있는 황산, 해파란 단백질과 양성자 이온 펌프가 mRNA 백신의 세포 내 유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트림25는 mRNA 백신의 기능을 저해했습니다. 연구진은 한 발 나아가 변형염기가 어떻게 mRNA의 효능을 높이는지도 밝혔습니다. 변형염기가 도입된 mRNA의 경우 트림25와의 결합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즉, 세포 내에서 트림25에 의해서 인지되는 것을 피해가고 효과적으로 발현됨으로써 mRNA 백신의 효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연구에서 밝힌 것입니다. mRNA 백신의 세포 내 작동 원리가 새롭게 규명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RNA 전달 효율과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으면 mRNA를 소량만 써도 되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고요.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에 의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열화 현상을 원자 단위에서 실시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지스트 양지용 연구진은 실시간 액상 투과 전자 현미경을 활용해 페로브스카이트가 물과 접촉할 때 구조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원자 단위에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표면이 선택적으로 용해되면서 입방형 구조가 점차 구형으로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또 나노결정 표면에 결합해 물과의 반응을 억제하고 소재의 안전성을 높이는 리간드나 소수성 고분자로 표면을 보호하면 열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뛰어난 발광 효율과 색 재현성으로 차세대 에너지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물에 취약해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을 과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영국에서 열립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개관 80주년을 맞아 과학의 귀로 듣는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27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첫 해외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동나무, 갈대, 명주실 등 전통악기의 소재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분석해 소리 본질을 탐구하고 정확한 음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또 인공지능을 사용해 작곡한 국악을 통해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선율을 감상하고 직접 전통악기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의 계산법이 경제적 근거가 없는 졸속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관세율이 25%와 26%를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25%로 확정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관세의 상호성을 강조했습니다. Reciprocal, that means they do it to us and we do it to them. Very simple, can't get any simpler than that. 하지만 관세율 계산법을 보면 상호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복잡한 수학 공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역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 계산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무역 적자액 기준으로 25%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일일이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추정치를 뽑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계산법이 점성술로 천문학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And it really bears no real relationship to the reality. Take, for example, Korea. We hav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So the amount of tariffs that U.S. products going into Korea has been charged has been zero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yet Korea gets hit with, a 26% tariff. 트럼프 대통령 발표 때만 해도 25%였던 한국 관세율은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백악관은 26%가 조정된 수치로 맞는 거라고 답했지만 하루 뒤 은근슬쩍 다시 25%로 바꿔놨습니다. 주먹구구의 오락가락한 상호관세로 경제적 역효과 못지않게 미국 신뢰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대미 협상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한미 FTA가 백지화됐다는 평가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의 기본 관세에 국가별 개별 관세까지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 세 차례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긴급 회의를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측의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기 승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번 상호관세로 사실상 관세 0%로 교역이 가능했던 한미 FTA가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FTA 재개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에 정부는 성급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수순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 좀 급한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정부는 수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미 협상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달 중 발표를 예고했던 자동차 지원 대책을 다음 주에 내놓기로 했고 수출 중소기업 보호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중견기업 등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가 발효되자 현대차는 미국 현지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We will always remain competitive and there are no plans to rai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부품 장비 업체들까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46% 상호관세 폭탄이 떨어지는 등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둔 다른 업계 기업들도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힘을 합쳐 미 관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세계를 상대로 몰아닥치는 상호 관세 폭풍 속에 뾰족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과정에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도 조만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로 관세율의 차등을 두는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가 시행되면 아이폰 최상위 모델 가격이 333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아이폰 가격이 현재보다 30에서 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에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는 기존 20%에 더해 54%로 올라갔습니다. 월스트리트 로젠블레트 증권은 미국에서 799달러에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 기본형의 경우 관세 인상 시 가격이 최대 1,142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X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X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 위반에 따라 부과할 벌금 규모 및 시정 명령 내용 등을 올여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7월 X가 허위 불법 콘텐츠 방지 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X 측에 통보했습니다. X가 허위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측정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내면 가입자의 신뢰도 검증 표시를 해준 정책이 모두 DSA 위반에 해당한다고 EU는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헌법재판소 인근 통신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트래픽 증가 등에 대비한 현장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광화문과 안국역 주변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곳을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 통신시설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기지국 주변에 경찰 통제선을 설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뉴스 검색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보다 최대 10배 수준의 트래픽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개 시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학생들에게 생중계로 보여주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해달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라는 입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정이란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수업에 활용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천과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생중계 시청도 권고했고 서울은 토론 수업 등을 활용해 헌법적 가치를 배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민주주의 교육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반면 경기와 강원, 경북 등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곳은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6조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전국 모든 학생이 생중계를 보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초등교사노조는 생중계 시청 자체가 교사의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 등이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일선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 남성을 찾기 위해 경찰이 맨몸으로 산을 오르고 헬기까지 띄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화면 아래쪽을 보면 경찰이 다급하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경사가 상당한 산등성이를 맨몸으로 오르는데요. 자세히 보니 위쪽에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성이 보입니다. 바로 이 어르신을 구조하기 위해 이렇게나 험한 산을 오른 거였습니다. 지난달 19일 전남 영암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는데요. 20km 정도 떨어진 흑석산에서 신호가 포착된 겁니다. 헬기 등을 동원해 12시간 넘게 수색을 벌인 끝에 산을 오르고 있던 실종자를 발견했는데요. 산세가 워낙 험해 헬기로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급기야 경찰이 직접 산에 올라 어르신을 찾았고 다행히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됐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살신성인으로 구조에 나선 경찰관에게 경찰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댓글들을 달며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왜 의사를 안 했냐, 왜 의대를 안 갔냐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으면서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자존감도 떨어지는 감도 있고 저희 이공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더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의대 열풍은 결국은 이제 이런 기성세대 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나의 자식들이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이미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안정된 어떤 삶을 보장하고자 그것이 이제 의대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명감, 어떤 자기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좀 투철한 사명감과 어떤 목적 의식과 의미를 좀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면 굳이 의대라는 것에 어떤 목매지 않고 자기 어떤 직업 안에서 충분한 의미와 소명 의식을 발견하고 달려가고 그것에 어떤 삶의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도 과학을 하면 다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좀 의견을 내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4월 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